안녕하세요, 리더님들. 명절 잘 보내셨죠? 2월 첫째 주 S라이브 강의를 맡은 유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료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탈모 관리와 L400입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절대 물려받기 싫은 유전 형질 1위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키를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남, 여, 모두 탈모였어요. 아마도 탈모가 우리 외관상으로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커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봤고요. 실제로 국내의 탈모 환자 숫자가 이렇게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L400이 출시되었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폐경 이후에 여성들이 탈모 문제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유전적으로 이제, 탈모를 가진 환자분들이 이제 남자들한테 많으니까 그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탈모 진료 환자들을 보면은 남자는 20대, 30대, 40대로 주를 이루고 있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4, 50대에서 탈모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요. 이분들 머리 보면 어떤가요? 머리를 심은 후에 보면은 완전 이미지가 달라졌죠? 최근에 저희 소비자분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건데, 이렇게 머리가 비어 있는 만큼 빈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머리숱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외관상의 문제를 넘어서 이 탈모는 심리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탈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발의 중요한 두피는 어떤 걸까요? 이제 두피는 특별한 얼굴 피부라고 볼 수 있어요. 머리가 심어져 있을 뿐이지 이제 얼굴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두피는 피부로서 우리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얼굴과 목 가장 가까이 연결된 이제 피부니까 이제 우리 얼굴의 윤곽을 잡아주는 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이 틀이 노화가 진행되면은 전반적으로 얼굴의 탄력이 무너지면서 주름이 생기고 V라인이 무너지면서 네모 얼굴이 되어가는 게 바로 이 두피의 노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피 탄력을 유지하는 게 바로 동안 미모의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확인할 수 있는 탈모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인데요. 한번 쫙 보시고요. 특히 저는 많이 소비자분께 얘기하는 거가 최근에 모발이 가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모발이 가늘어지면 힘이 없겠죠. 그래서 아침에 스타일링을 빵빵하게 하고 나가도 오후가 되면 푹 가라앉게 되는 현상. 당연히 머리가 가늘어지니까 머리를 감거나 헤어 드라이를 할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이제 하수구나 그리고 드라이를 한 화장대 밑에 머리카락이 전에 비해서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자고 일어났는데 베갯잎에서 이제 머리카락이 좀 많아진다고 할 때 좀 탈모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고 특히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고 이 스트레스를 뭐 음주라든지 야식으로 해결한다면 점점점 건강이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겠죠. 이 15개 중에서 한 5개가 나오면은 그나마 유지 잘하고 계신 거고요. 만약 8개 정도가 나온다면은 지금부터라도 탈모 관리, 두피 관리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 8점 이상이 나온다면은 이제 탈모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이제 상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두피와 모발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안타깝게도 이제 사람은 태어날 때 이제 모공의 개수를 거의 이제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10만 개에서 12만 개 이상의 모공을 가지고 태어나고 한 모공당 서너 개의 모발이 있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하루에 50개에서 70개 모발이 탈락하는 것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발은 거의 한 달에 1에서 1.5cm씩 성장하고 있고요. 두피가 땀이 제일 먼저 나는 부위이기도 해요. 아기들 잘 때 보면은 머리를 딱 만져보면 땀이 흥건하게 이제 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모공은 두피 모공에는 모공마다 피지선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땀과 피지선 때문에 우리가 손, 발을 닦고 얼굴을 닦는 것만큼 우리 두피 관리, 세정을 정말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 땀과 피지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가 살이 찌면은 원하지 않는 배이는 찌지만 이 두피가 이제 말랑말랑하면서 이게 좋은 건데 살이 쪄도 두피에는 피하 지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두피라는 거는 각질이나 비듬이 없고 우윳빛 두피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피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뾰루지가 많고 붉은색을 띠거든요. 그런데 우윳빛이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왼쪽 그림을 볼게요. 우리의 두피의 구조인데, 이렇게 저 피하 지방, 진피, 표피를 거쳐서 맨 아래쪽에서 모유두, 우리가 엄마의 이제 유두에서
엄마의 이제 모유가 나와서 아이들이 먹으면서 성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모발도 똑같아요. 이 모유두에서 이제 혈관에서 들어오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 모모세포에서 실제적인 이제 두피가 모발이 자라게 해주고요. 쭉 올라가면서 벌지구역에 있는 줄기세포에서 계속 성장을 도와줍니다.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피지선이 있죠. 그래서 이 피지선 때문에 이제 우리 모발에 윤기가 나는 거기도 해요. 옆에 기모근 또는 기립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머리가 쭈삣쭈삣 섰다라고 얘기 표현하는 게 바로 이 기립근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발은 구성되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모발은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발모기를 가지는데 성장기에 모발에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모발을 가지는 거고 우리 모발의 80에서 90%가 이 성장기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전적인 영향 또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통해 가지고 이 성장기가 3년이신 분들도 있고 6년, 7년, 8년 길게 가져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 성장기가 길수록 우리가 풍성한 모발을 가지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유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3년 짧은 주기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고 볼게요. 우리가 평생 15번에서 20번의 이 모발 성장 주기를 가져가는데 짧은 성장 주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뭐 15번 만약에 주기를 한다면은 40대에 이미 모발이 많이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빈모가 되는 거고, 관리를 잘해서 6년, 8년의 이제 성장 주기를 가져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60, 70이 돼서도 풍성한 모발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생활을 가지고 좋은 영양을 넣어줌으로써 이 성장기를 굉장히 오래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눈썹이 이렇게 짧은 이유는 모발의 성장기가, 눈썹의 성장기는 1, 2개월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모발이 전체 눈썹의 한 15%가 되고 나머지가 다 퇴행기 휴지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인 거예요. 가끔 진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성장기의 눈썹이 조금 더 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3에서 6년, 7년, 8년의 이제 성장기를 거쳐서 한 2, 4주에 이제 퇴행기를 거칩니다. 이때는 모발이 성장을 멈추고 쉬는 단계예요. 보통 모발의 1%고요. 그리고 휴지기, 모발이 이제 탈락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모발이 올라오는 걸 대비해서 이때 보통 3, 4개월이 걸리고 보통 10에서 15%인데요. 우리가 헤어 드라이를 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그 모발들은 이 휴지기의 모발이에요. 우리가 괜히 많이 씻어서 샴푸를 많이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원래 빠져야 될 아이들이에요. 대신 정상적으로 이제 성장기에 많이 머무르는지, 퇴행기에 머무르는지, 휴지기에 있는 모발이 많은지에 따라서 우리가 탈모가 이제 진행되는 속도는 다르겠죠. 그죠? 자, 그러면 탈모의 원인을 보면은 안드로겐성, 남성 그 호르몬성 이제 유전형 탈모라고 하죠. 요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서 유전형 탈모가 있고 체질적인 이제 탈모가 있어요. 상열 한행.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체가 따뜻하고 상체가 차가워야 되는데 반대로 위가 뜨겁고 아래가 차가운 건데 하늘학에서는 이 상열 한행 체질을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자율신경에 이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호르몬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열 한행은 기본적 혈액순환 문제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불규칙적인 식습관이라든지 음식이 이제 기름진 것들, 인스턴트,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운동 부족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들, 미세먼지, 중금속이 너무 주변에 많고요.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특히나 육식 위주, 야식, 그리고 늦게 잠자는 거, 당연히 이런 습관을 하다 보면 수면 장애가 오겠고, 비만하게 되겠죠. 특히나 현대인들의 가장 많은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은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이게 또 안드로겐을 자극해서 남성형 탈모를 또 연관시키고요. 또 현대인들이 이제 또 약을 많이 또 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에 어떤 호르몬의 변화를 겪으면서 급격한 탈모를 또 한번 겪는 그런 시간이 오죠. 대표적으로 이제 남성형, 유전형 탈모인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M자로 시작해서 저 정수리까지 쭉 퍼지는 탈모가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 유전형 탈모의 원인은 바로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5 알파 리덕타제라는 환원 효소와 결합을 하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되면서 얘가 안드로겐 수용체랑 딱 결합하면서 이제 모낭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유두에서 혈관에서 올라오는 영양소를 가지고 이 케라틴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때 생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제 탈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표시가 잘 나지 않아요. 가끔씩 나는 잘 모르는데 미용실 원장님께서 이제 머리가 위쪽이 많이 비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때 이제 뒤늦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머리가 비어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려운 것보다 전 소비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일반적인 탈모의 원인을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환절기 탈모죠. 두피 건조가 이제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하는데 일교차가 심할 때는 유순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제 탈모가 진행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두피 관리인 거죠.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도 많이 세정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지근한 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가운 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지근한 물로 세정하는 거. 우리가 목욕탕 갔을 때 머리를 감았을 때 머리가 더 이제 깔끔하게 씻어지는 거는 충분한 프리워시거든요. 머리 두피가 이제 충분히 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워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드려요. 그렇게 되면은 샴푸도 조금만 써도 되거든요. 충분히 1차 세안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세정력이 너무 강하지 않은 약산성 제품이에요. 한국 분들은 뽀드득 뽀드득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두피, 특히 피부 같은 경우에는 땀인 수분과 피지, 유분이 유일하게 섞여서 우리 보호막을 형성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너무 세정력을 강하게 피지를 닦아내버리면 또 우리 피지가 계속 만들어낸단 말이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세정력이 너무 강하지 않은 약산성 제품을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공이 막힌 경우. 우리가 AI 진단기를 가지고 나가보면은 막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피지가 과다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제품을 아무리 넣어준다고 해도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는 충분한 샴푸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각질 관리를 해서 모공을 뚫어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당연히 영양 불균형과 혈액순환 장애죠. 우리가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충분한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는 식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에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피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 판토블렌드라는 제품으로 우리가 이제 두피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라는 제품도 있고요. 특히 혈액순환에 우리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는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소팔메토라는 거는 남성 전립선에 이제 도움이 되는 제품인데 전립선 역시도 이제 5알파 리덕타제에 가 이제 결합하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이제 5알파 리덕타제의 이제 결합을 막아주기 때문에 전립선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두피에도 탈모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하기도 한 것 같은데요. 수면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수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포 재생을 도와주고 노폐물의 배출의 시간이고 그리고 좋은 호르몬을 최대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 적어도 현대인이라면 12시 이전에는 잠드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마음가짐,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또 당연히 코르티졸의 영향으로 안드로겐을 자극하기 때문에 또 탈모를 일으키는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세정과 각질 관리의 중요성. 예,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땀과 피지가 섞여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주변에 음식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두피 모공이 막히고 아무리 좋은 걸 넣어줘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세정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모유두에서 이제 영양을 공급해주면 모모세포에서 이제 실제적인 모발을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케라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과 판도텐산 같은 이런 단백질 제품들이에요. 얘네들이 잘 원활하게 되려면 혈액순환이 좋아야 되니까 오메가3도 잘 섭취하면서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소비자분들한테는.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게 이제 저녁에 샴푸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침에도 스타일링을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은 깨끗하게 씻어내면서 저녁에 샴푸하는 것보다 아침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최근에 저는 이제 엘사벨 구입하신 천안의 저희 소비자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달 동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저녁에 감는 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백지연 아나운서가 유튜브에서 본인의 모발이 풍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녁 샴푸라고 말씀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저녁 샴푸 잘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이어야 한다는 거, 아침이 중요한 게 아니로. 그리고 두 번째, 충분히 말리는 거 중요한데 여기서 찬바람이라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잘 안 말리시는 분도 있는데 차가운 바람이 좋지만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뜨거운 바람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충분히 말리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충분히 말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베개 베고 자다 보면은 습하기 때문에 세균의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케라틴이 이게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자게 되면은 잘 부서지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말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위해서 목, 승모근, 어깨 스트레치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탈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항상 뻣뻣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두피 역시 피부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는 베개 커버 자주 교체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저녁에 깨끗하게 충분히 샴푸잉 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아침에 또 이제 샴푸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땀이 가장 먼저 나는 부위이기도 하고 피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늦게 들어와서 뭐 11시나 12시에 샤워를 했으면 아침에는 샴푸하지 않고 가볍게 물 샴푸만 하고 보통 일찍 들어와서 6시나 7시에 제가 샤워를 했으면 아침에 가볍게 샴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자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사항 두 번째, 당연히 음주 흡연은 우리 몸에도 독소지만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이제 가장 주범이기도 하고요. 건조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삼가하시면 좋겠고, 염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리고 위장관에 자극을 주는 음료들, 과당이 많이 들어있거나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또 탈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균형 잡힌 영양, 단백질, 오메가3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 미네랄 좋고요. 충분한 수분, 수면 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L400에 대한 개발 배경을 한번 볼게요. 앞에서 언급한 모든 이제 문제로 영양이 불균형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탈모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연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고대부터 빛을 이용한 치료법을 착안했고요.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체 생물학에 이제 그 필요한 빛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거 아세요? 동물들이 아프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동물들은 아프면 위를 비우고, 이제 위로 가는, 위장관에 가는 에너지를 이제 아껴서 이제 우리 간으로 보내주면서 세포 재생이라든지 해독에 관여하게 되고요. 또 햇볕을 쬐이는 작용을 해요. 이 태양광에 있는 자외선은 비타민 D를 합성하기도 도와주고요. 살균 작용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자외선에는 그런 유용한 작용도 있지만 이게 파장이 짧고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피부, 색소를 침착시킨다든지, 주름을 일으킨다든지, 안구에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이제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카메라가 발달하니까 빛의 파장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가시광선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아직 잘 보지는 못하지만 그 빛 외에도 열을 좀 발생한다든지 하는 빛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자색, 이렇게 보라색 끝에 있지만 보이지는 않는 색을 자외선이라고 하고요. 적색광 바깥에 있는 파장, 긴 파장을 우리가 자외선, 붉은 자자, 붉은 광 외에 있는 걸 자외선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붉은 광에 가까운 걸 근적외선, 적외선, 멀리 있는 건 원적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토바이올로지, 광생물학이라는 거는 주로 인간 한 생물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색광과 적색감
이 밖에 있는 자외선을 연구하는 학문이 광생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630 나노미터의 주변에 있는 적색광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 빛이 이제 파장이 길면서 피부 속에 침투해서 염증을 치유한다든지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800 나노미터 이상에 있는 근적외선들은 피하 지방까지 이제 침투하면서 통증 완화와 세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도부터 이제 빛을 이용한 치료가 많이 시작됐는데요. 덴마크에서 최초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이 이제 이 태양광을 이용해가지고 낭창을 치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 레이저 레벨이 이제 근적외선이나 이제 적색광을 나타내는데 이 빛을 이용해서 통증, 탈모, 그리고 많은 염증, 피부 재생하는데 이제 빛 치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논문을 통해서 이런 이제 빛을 이용해서 두피, 모발의 건강도 굉장히 많은 논문이 이제 나오고 있죠. 이렇게 모발에 빛을 쪼이면서 모발의 생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도 이미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레이저 레벨, 이 근적외선과 적색광 테라피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미 1970년도에 레이저 빛이 상처 치유에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80년도에는 기존 약물이나 성형수술로 치유되지 않는 상처나 궤양을 가진 환자 1,300명 이상을 치료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근적외선이 유명해진 이유가 나사에서 2002년도에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심각한 화상, 치료 어려운 상처, 그리고 손상된 신경 및 눈 부상 치료에 매우 빠르다고 밝혔고요.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을 소개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옵니다. 이 로 레이저 레벨 세라피는 어떤 이제 기전이냐면 우리 세포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제일 중요한 미토콘드리아에는 광수용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수용체에서 이거 빛을 받으면 시토크롬 C 산화 효소가 이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은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여기에 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빛이라는 거예요. 어, 식물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식물은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생장을 이루어나는데 동물과 인간도 이 빛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빛도 우리 인간으로 볼 때 영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광수용체에서 이런 빛을 흡수하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ATP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감염에 이제 대처할 수 있고요. 재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활성산소를 모듈레이션 해서 조절한다는 거죠. 활성산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쁜 것 같지만 사실 조절된 적당량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살균을 도와주고 면역 기능을 해주고요. 세포 신호 전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우리를 활기차게 해주기 때문에 적당량의 활성산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적당량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이제 보수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과해지면 세포를 공격하면서 이제 나쁜 산소가 되지만 적당량은 좋은데 이 빛이 산소, 활성산소를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이 산화질소라는 거는 우리 혈관 내피에서 나오는 물질인데 혈관을 확장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혈관을 확장해 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니까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니까 이 감염을 감소시키고요. 또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되고 이 면역세포를 이동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몸을 좋게 해준다는 게 바로 이 설명을 이 논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피는 이렇게 전두근이 있고, 측두근이 있고, 후두근이 있고, 맨 위에 모상건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상건막이 이제 얼굴을 이제 뭐지, 틀을 잡아주는 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이제 유지되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소실되잖아요. 측두근은 뭐 우리가 저작작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후두근도 운동을 하든지 움직이지만 모상건막은 의외로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피 마사지를 통해서 이 L400이라는 제품 빛을 통해 가지고 혈액순을 좋게 해줌으로써 모상건막의 건강을 유지하는 이제 중요한 이제 방법이 될 텐데 이렇게 이 두피의 건강이 두피 노화가 바로 이 전반적인 얼굴 주름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왜 L400일까요? L400이 타사와 뭐가 다르죠?
어, L400 레이저 빛이 400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빛이 있냐면 고밀도 레이저. 고밀도의 레이저 빛은 직진으로 움직여요. 이제 밀도가 강한 거죠. 이거는 600 나노미터 두피 진피층까지 침투하는 게 100개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 적색광 LED, 그러니까 저밀도 적색 광 LED는 옆으로 쫙 퍼지는 이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630 나노미터의 진피층까지 침투하는데 요거는 200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근적외선이 이제 생명의 이제 빛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이 근적외선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저 피하 지방까지 800 나노미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피하 지방까지 침투해서 이제 혈관단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이제 피부 재생에까지 도움이 되는 거죠. 이 근적외선 다이오드가 100개가 장착되어 있어 총 400개가 장착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자외선은 표피에서 살균 작용을 해주고요. 이런 적색광 630 나노미터 근처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염증 치유와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적색광 200개랑 레이저 100개, 300개가 이 진피층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 800 나노미터까지 들어가는 근적외선이 통증을 완화하고 세포 활성화, 피하 지방까지 들어가는 이 근적외선의 100개의 다이오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L400은 보시면 광원이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광원인가도 중요하지만 이 개수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AI 분석기 헤어 스캐너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두피의 전반적인 상태 그리고 그 모발의 개수 어떤 두피의 청결도를 이제 보면서 이제 저희가 컨설팅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월 4일 날 세티니크 리스테이지가 새롭게 출발을 해요. 새롭게 이제 출시하는데 프로모션 너무 좋더라고요. 두피에서 목을 끝까지 채워주는 집중 케어 시스템이에요. 특히 이번에는 파이토 리포점이라고 해가지고 리포점은 침투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두피의 흡수력을 높인 리포점이고 침투를 한 다음에 이제 두피의 장벽을 강화하는 리포점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발에 프로틴 컴플렉스라고 해가지고 모발에 영향을 주고 잘 결합하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보호하는 단백질 3단 케어 시스템 이 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비건 포뮬러고요. 이번에 출시되는 프로모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겉에서도 씻어내고 우리 속에서도 씻어내고 겉에서도 발라주고 안으로도 채워주는 이 4단계 시스템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번에 이제 스캘프 리스테이지에서 새로운 스캘프 뉴트리션 탈모 증상 집중 케어 라인이 나왔고요. 그래 겉에서 씻어주고 넣어주고요. 우리 안에서는 지금 겉모닝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죠. 겉모닝 하시는 분들의 두 가지 반응이 가장 많은 반응이 화장실을 잘 간다. 두 번째, 모발이 건강해졌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겉모닝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화이브 비치 너무너무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위해서 오메가3하고 판토블렌드까지 들어가면은 두피 건강에 최적화되겠죠. 저는 아침 루틴이 이렇게 하이드라에다가 이제 저는 식이섬유 배출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 다 넣고 있고요. 콜라겐까지 함께 하고 있고 운동도 혈액순환을 위해서 운동을 루틴하게 하는 거 인터벌 운동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이제 연예인들도 저희 제품 사용하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3월 12일에 저희 제품, 두피 검사한 거예요. 여기,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4월 3일? 한 3주간 이제 저희 제품을 사용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두피에 이제 염증도 있었고, 두피가 빨갰거든요. 3주 지나고 나서 두피의 염증이 싹 사라지면서 두피가 약간 우윳빛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계속 염색을 하면서 저가 염색제를 쓰면서 머리가 거의 다 빠진 경험이 있으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걸 해봤는데도 문제가 많았는데 저희 제품 맨스펙 프로틴 판토블렌드 잘 섭취하고 계시면서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61세 유방암 환자신데 1, 2차 항암 후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런데 저희 제품 잘 드시고 한 4개월 만에 찍은 샷인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정수리 부분에서 많이 머리가 차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남성분 제일 많이 놀라신 분인데 이분은 꾸준하게 한다기보다 일주일에 4회 이상 저희 L400을 쓰시면서 판토블렌드 섭취하신 분인데요. 스트레스일이나 탈모인데 정말 많이 좋아졌죠. 5개월 착용한 샷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 루틴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설명하고 이제 그분들이 잘 선택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중요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저의 루틴은 어, 저녁에 씻고
발마, 다 잘 말리고 발 마사지를 하면서 엘사백을 쓰는 게 저희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사진처럼 한동안 발 마사지기를 제가 대여를 해주면서 이제 이 제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엘사백을 또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막 여기에 머리 감고 드라이하게 나면은 여기에 잔머리들이 막 엄청 많이 올라왔었는데 좀 그런 것들이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발 마사지가 들어왔으니까 다시 잘 쓰면서 애용하면서 저의 경험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도와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께서 잘 쓰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쓰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이걸로 엘사벳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